안녕하세요. 스쿨트렌드 파동쌤입니다. 오늘은 스포츠와 수행 단원, 스포츠와 경쟁의 중단원에서 야구 종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야구를 다루지만 야구라는 종목 스포츠 활동에 이제 참여하면서 스포츠 경쟁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포츠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긍정적 대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목표로 이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뭐다? 긍정적 대인 관계 형성을 목표로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야구 경기에 참여할 때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히 야구라는 종목은 상당히 다양한 포지션과 역할별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야구와 완전히 동일한 경기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규칙을 변형해야죠. 그때 어떤 생각이 필요한 거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내가 정말 뭐 실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나와 호흡을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들의 수준에 맞춰서 규칙을 변형하고, 또 상대 팀과도 팀을 편성할 때도 상호작용, 상호 존중이 가능한 그런 팀 구성을 통해서 학급에서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야구라는 것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번 시간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구라는 종목은 우리나라에서 그 관중 수가 1년에 7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6, 700만 명을 넘나들죠. 특히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관중들이 이제 경기장을 찾지는 못했지만 현장 관중 수로는 국내 스포츠 중에서 가장 많은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 야구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올림픽 경기에서는 야구를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는 어떤 월 뭐 프리미어 12라는 뭐 그런 야구 행사는 있지만 축구는 월드컵도 있고 올림픽 종목도 있는데 이상하게 야구는 올림픽 종목이 없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최초로 이제 야구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는 어, 시행이 되다가 그 이후 런던 올림픽부터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된 이유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메이저리그가 여전히 올림픽 참여에 부정적이고, 왜 부정적일까요? 올림픽 기간 중에 선수들이 차출되어서 나가면 메이저리그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수익이나 뭐 관중들이나 이런 그런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IOC의 영향력, IOC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위원회에 영향력이 큰 유럽 국가들이 야구를 유럽에서는 잘 즐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대만, 뭐 쿠바, 뭐 캐나다, 뭐 네덜란드 이 정도 수준의 국가들이 야구를 좀 많이 즐기고요. 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프랑스 이런 쪽에서는 지금 뭐 야구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참가에 이런 그 큰 어떤 호응이 없어서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2020년 도쿄 올림픽 때부터 올림픽에서 야구와 소프트볼이 다시 채택이 되면서 이제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도쿄 올림픽 역시 이제 2021년으로 연기가 되고 또 2021년도 개최가 불투명해진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구는 이렇게 지금 올림픽과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 머릿속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구는 기본적으로 필드형 경쟁 스포츠예요. 필드형 경쟁 스포츠라는 것은 농구나 축구는 영역형 경쟁 스포츠라고 하거든요. 각 영역을 각자의 영역이 있어서 이제 침범하고 뭐 골대에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 공격과 수비가 나눠지는 형태가 되는데, 필드는 같은 공간에서 수비를 하고 공격을 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두 팀이 공격과 수비로 나누어서 상대 필드의 공간으로 공을 보내고 정해진 구역을 돌아오면 점수를 얻는 그런 스포츠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특징으로는 포지션에 따라서 역할이 명확히 나뉘고요. 배트나 신체를 사용해서 공을 치고 달리는 활동이 주를 이루게 되고,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이 팀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형으로는 이 필드형 스포츠의 유형으로는 야구, 소프트볼, 티볼, 발야구, 크리켓, 킨볼, 킹런볼 등등을 들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언급한 종목 중에 잘 모르거나 생소한 종목이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 검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야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야구는 공을 던지고 치고 받고 달리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으로 구성된 스포츠입니다. 다양한 경기 상황에 따라 개인의 능력은 물론 팀의 전략과 전술의 조화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최근에는 경기 외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볼거리와 행사로 흥미를 유발해서 인기 많은 프로스포츠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야구의 경기 방법과 규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지난 시간을 잠시 되돌아보면 축구는 몇 명이서 했죠? 11명, 농구는 몇 명? 5명, 야구는 몇 명? 19명이고요. 야구는 기본적으로 9명으로 하지만 지명 타자를 포함해서 선수 명단에는 10명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지명 타자 제도는 뭐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부 리그에서는 뭐 투수들도 이렇게 배팅을 하기 때문에 지명 타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9명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명 타자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0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진행 방법은 매회 공격팀의 선수 3명이 아웃 선언이 되면 공격과 수비를 교대하고 팀별로 9회까지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영화로도 뭐 9회 말 투아웃이라는 뭐 영화도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9회까지 진행이 되는데 동점일 경우에는 이제 12회까지 연장전이 진행이 되고 12회까지도 무승부다. 그러면 경기가 이제 무승부로 종료가 되는 우리나라 프로 야구의 룰이 있긴 한데 이거는 뭐 해마다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9회까지는 무조건 승부를 가리려고 경기를 하고 그 이후에 동점이 된 상황에는 이제 로컬 룰 지역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포지션의 구성은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이 네 가지를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네,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웃이 된다. 3명이 아웃이 되면 공수 교대를 한다고 하는데 아웃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타자는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번트한 공이 파울이 된 경우 일단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그래서 번트를 하면 안 되겠죠? 번트라는 거는 배트를 짧게 잡고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지면 그 배트로 스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번트 그 배트를 잡고 공에 이제 맞추는 형태의 공격 방법인데 번트는 이제 어느 때나 가능하지만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번트한 공이 파울이 되면 이때는 아웃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타자가 친 공이 땅에 닿기 전에 공중볼을 수비수가 잡은 경우 아웃이죠. 스트라이크가 3개 들어온 경우 헛스윙을 포함한 거죠. 그 투수가 공을 던지면 스트라이크 존이 있고 이제 직사각형의 스트라이크 존이 있고 그 바깥으로 던지면 볼로 판정을 하게 되는데 볼로 던지더라도 타자가 스윙을 하면 스트라이크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3개가 들어온 경우 이제 아웃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자라고 하면요. 타자가 공을 치고 또는 스윙을 하고 나서 뛰어가는 상태를 주자라고 하는데 룰을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이렇게 주자가 달릴 때 1루, 2루, 3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레인처럼 야구장에 보시면 레인처럼 이렇게 그 잔디 말고 황토색 흙으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선으로부터 3피트 이상 3피트가 몇 미터죠? 3피트 1피트는 발 한 족장이니까 약 0.3m라고 한다면 3피트 1m라고 할 수 있겠죠. 약 1m를 이상 벗어나서 달리면 안 됩니다. 이때 아웃으로 처리가 될 수 있고요. 주자가 타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수, 수비수죠. 내야수, 외야수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 되겠습니다.
주로 내야수를 방해할 확률이 좀 있겠죠. 자, 타자가 친 공이 몸에 닿은 경우, 우리 팀의 타자가 친 공이 내 몸에 맞았다. 아웃입니다. 네. 그래서 공을 잘 피해 다녀야겠고요. 자,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9회까지 더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전을 진행하고요. 자, 야구 경기 방법과 규칙에서 심판의 구성과 수신호, 주심 1명과 부심 3명이나 필요합니다. 농구에서는 몇 명 있었죠? 주심 1명과 부심 2명, 축구에서도 주심 1명과 부심 2명이었는데 야구는 3명인 거죠. 주심은 스트라이크와 볼 판정을 위주로 하고, 루심은 세이프 아웃, 페어 파울. 페어라고 하면 이제 타자가 친 공이 파울이냐 아니냐, 파울이 아닌 걸 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판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야구 경기에서 타자나 주자가 아웃되지 않은 경우, 자, 화면을 잠깐 멈춰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을 확인해 보면 주자가 타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수를 방해하면 안 되죠? 아웃입니다. 두 번째 그림, 투 스트라이크 상태에서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의 몸에 닿았다. 이건 아웃이 아니라 오히려 데드볼로 돼서 이 타자가 1루로 진루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타자가 친 공이 땅에 닿지 않고 바로 야수에게 잡히게 되면 공중볼을 잡혔기 때문에 아웃이 되는 것이죠. 2번만 이제 아웃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 상황에서 전략과 전술 발휘하기, 게임으로 경기 기술 점검하기인데요. 간단한 게임으로 경기 기술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연습 방법인 거죠. 2명씩 모둠을 이루어 5m 거리에서 한 선수가 공을 던지면 다른 선수가 배트에 공을 맞추는 겁니다. 절대 세게 치시면 안 되고요. 맞추고 나면 타자는 이제 배트를 가볍게 스윙하면서 맞춰주고, 또 굴러오는 공을 다시 받고, 이렇게 해서 타자의 어떤 배팅 감각과 또 던져주는 사람의 어떤 투구와 수비 능력,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주루 1루, 2루, 3루, 이 주루 플레이가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어렵죠.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2명씩 4명씩 모둠을 이루어서 모둠별로 다른 누상에 모였다가 각 팀 선두 주자부터 동시에 출발합니다. 첫 주자가 원래 누로 도착하면 다음 사람이 출발하고 가장 먼저 완주한 모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거 이어달리기 같은 거죠. 그 다음 펑구 게임, 각 포지션에 3-4명씩 모둠을 이루어 홈에서 타격하는 공을 잡아 1루로 송구하고 1루에 있는 수비수는 홈으로 송구를 합니다. 그래서 펑구 게임은 이제 타자가 친 공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해서 1루로 공을 던져주는 역할, 그리고 홈으로 송구하는 역할을 경험해 보면서, 이거는 야구 선수들도 정말 연습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펑고 게임에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되면요. 자, 경기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타자는 어떤 걸 하죠? 타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배트로 스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듬과 체중 이동에 의해 정확한 타이밍에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힘을 주면 안 되겠죠, 그죠? 힘을 부드럽게 스윙을 하면서도 배트에 맞는 순간에는 배트를 꽉 잡아서 힘의 전달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자, 다시 여기 그림을 설명을 보면 선 상태에서 체중을 뒤쪽 다리로 이동시켜서 몸의 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스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주루 달리는 거죠. 주자가 한 루에서 다음 루로 달리는 것으로 재치 있는 주루 플레이는 팀의 득점 기회를 높이고 사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첫발, 만약에 지금 여기는 그림을 여러분 오른쪽부터 봐야 돼요. 첫발은 크로스오버 스텝으로 스타트한다. 투수의 움직임을 보며 스타트한다.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전력 질주한다. 이렇게 해서 크로스오버 스텝이라고 하면 옆으로 이렇게 발을 엇걸어서 슬쩍슬쩍 나가다가 투수의 움직임을 보고 스타트를 하면서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구 경기에서 도루할 때 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1루에서 2루
그 도루 할 때 그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도루를 한번 우리 온라인상에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내야 수비. 타격한 공의 궤적과 경로를 보고 빠르게 판단하여 공을 잡아 1루든 2루든 3루든 홈이든 어느 누로 송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외야 수비. 공의 낙하 지점을 빠르게 판단해서 일단 외야까지 공이 왔다는 것은 이제 굴러올 수도 있지만 공중볼이 많이 있는데 그 공중볼을 놓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송구를 포구를 해야 되는데 발을 이게 야구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공 치는 순간에 딱 판단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뛸 건지 정해야 되는데 중간에 바람도 불고 또 거리도 딱 날아오는 속도를 보고 거리를 측정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야 수비는 정말 숙련돼야 하고 또 자칫 하늘에서 날아오는 공에 뭐 얼굴이나 신체 일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도 해야 되고요. 네, 공격 전술 발휘하기에서 노아웃이나 원아웃이신 상황에서는 주자가 있을 때 보내기 번트를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상대팀과 점수 차이가 적고 주자가 3루에 있을 때는 스퀴즈 번트. 자, 이전에 보내기 번트는 1루와 2루, 뭐 1루에 있어도 좋고요. 어쨌든 그 주자를 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루로 진루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보내기 번트라고 하고요. 스퀴즈 번트는 확실하게 1점을 얻기 위해서 3루 주자를 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번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트를 하는 선수는 자신은 아웃돼도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루 쪽으로 번트를 대는 전술이 되는 것이죠. 상대팀에게 수비 혼란을 주고 싶을 때는 더블 스틸이라는 게 있어요. 주자 1, 2루에서 두 주자가 각각 2, 3루로 동시에 도루를 해서 상대팀 수비진을 흔들어 놓는 전략. 이 더블 스틸은 또 1, 3루에서도 가능합니다. 1, 3루 이렇게 해서 그 1, 3루일 때 더블 스틸 상황에서 그 번트를 하게 되면 번트할 때 3루 주자는 홈으로 들어오고 1루 주자는 2루로 진루하는 방식의 더블 스틸.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곳을 선택하더라도 두 주자가 모두 아웃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히트 앤드 런이라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 더블 플레이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더블 플레이라고 하면 주자가 1루에 있을 때 타자가 친 공이 땅볼이 되면 2루와 1루가 동시에 아웃이 되는 상황을 더블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주자가 2루에 있을 때 1, 2루에 있을 때 타자가 친 공이 땅볼이 되어서 3루와 2루가 아웃이 되더라도 그 더블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런 더블 플레이를 예방하려면 치자마자 무조건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타자에게는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든 아니면 땅볼로 굴러가는 타구가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쳐라 라고 그 벤치에서 지시가 감독님에 의해서 지시가 나가면 선수는 이제 좋은 공이든 나쁜 공이든 무조건 스윙을 해서 공에 배트를 맞추기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스윙을 하게 되고요. 이건 이미 작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주자들은 일단 출발하는 거죠. 달리는 거죠. 네. 그래서 투수에게 잡혀 더블 플레이를 당하지 않도록 타자는 센터 이외의 방향으로 강한 땅볼을 보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트 앤드 런이라는 전략입니다. 선생님한테 지금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일단 이 히트 앤드 런 이전에 배웠던 뭐 더블 스틸, 스퀴즈 번트, 보내기 번트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가 야구 중계 방송을 보면 선생님이 무슨 말 한 건지 정말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번트 성공률을 높이려면 정확하게 끝까지 공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히트 앤드 런과 런 앤 히트의 차이점은 런 앤 히트는 주자가 도루와 같은 때에 스타트를 하고 타자는 스트라이크 또는 좋은 공만 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주로 타자가 볼 카운트가 유리할 때 효과적인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두 개념은 아마 좀 어려워서 좀 더 이렇게 선생님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을 멈추고 다시 한번 이전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도루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겠고요. 자, 타구별로 여러 주루 플레이 라인을 그린 뒤
그에 따라 달리면서 시간을 측정해 보자.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주루 플레이 라인을 찾아보자. 라고 할 때, 자, 예시 답안이 나와 있죠? 1루타를 쳤을 때는 밟고 지나가는 걸로 전력 질주를 해야겠고, 공이 충분히 멀리 가서 2루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1루를 밟고 2루로 이동을 해야 되죠. 자칫 1루를 밟지 않고 지나가면 아웃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수비 전략과 전술에서 베이스 커버는 무엇이냐? 비어있는 베이스로 가장 가까이 있는 동료가 이동해서 수비하는 전술입니다. 타구가 땅볼일 때 1루수가 앞으로 나와서 공을 잡으면 1루가 비어있잖아요. 그러면 1루수가 공을 잡아서 1루로 뛰어가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1루수가 빠지면 그 상황을 보고 있던 2루수나 투수가 1루로 이동해서 1루를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베이스 커버라고 합니다. 중계 플레이라고 하면 외야로 멀리 간 공을 잡아서 한 번에 홈까지 송구하기는 어려우니까 중간에 있는 이루수나 유격수에게 공을 먼저 던져서 송구를 해줘서 유격수가 다시 홈으로 송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걸 중계 플레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위치한 동료를 거쳐 송구하는 전술을 말합니다. 자, 백업 플레이는 공을 받는 수비수의 뒤쪽으로 다른 수비수가 돌아가 공이 빠질 것을 대비하는 거죠. 타구가 강하면 지금 보이는 유격수가 공을 잡아야 되는데 공이 빠질 수 있으니까 중견수나 우익수가 그 뒤에 커버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콜 플레이는 이제 마이볼. 근데 우리 체육 수업에서도 많이 강조하잖아요. 배구할 때도 마이볼. 배드민턴 복식 칠 때도 마이. 이렇게 외치는 것, 농구할 때도 마이볼 이렇게 외치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동시에 마이볼을 외쳤을 때는 누가 미리 공을 잡기로 하자라고 약속까지 해주시면 좋은데 이때는 아마도 중견수가 그 전체적인 외야의 조율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이볼을 외치면 중견수가 보통은 우선 해서 공을 수비하는 포구하는 수가 많이 있지만 이거는 약속을 정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야구 경기 중에 수비수들이 종종 정상적이지 않은 수비 위치로 모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최근에는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들이 발달해서 어떤 투수를 만나면 이런 어떤 회전의 방향이 대각선이든 상하 회전이든 이런 회전수, 또 타자의 어떤 그 서 있는 모습의 특성에 따라서 타자가 치는 어떤 그 방식에 따라서 타구가 나갈 방향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수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모여서 수비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는 공을 치기만 하면 공에 약간 밀어치기 때문에 1루 쪽으로 공이 많이 간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선수들이 3루 쪽은 비워두고 다 1루 쪽에 와서 수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투수용, 포수용, 내야수용, 1루수용, 외야수용 이렇게 글러브 모양이 다 다른데요. 왜 그럴까요? 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수용은 공의 구질을 노출하기 위해서 크기가 크고 완전히 가려져 있고 포수는 투수의 강한 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툼해서 충격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야수는 잡은 공을 빨리 송구할 수 있도록 그 글러브가 작은 편이고요. 1루수용은 빠르게 날아오는 송구를 잘 잡기 위해서 포구면이 넓고 길고 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야수용은 멀리서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공을 잡기 위해서 포구면이 넓고 깊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글러브를 볼까요? 투수용은 완전히 막혀 있고 포수용은 손가락 구분이 없고 내야수용은 글러브가 조금 작고 1루수용은 가죽이 두툼하면서도 크고 외야수용은 비교적 가죽이 얇아 보이고 또 글러브는 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구 경기에서 안전 4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앞선 플레이는 위험하다.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체계적으로 연습하고 기본기를 숙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투수와 포수까지 있는 경기를 하려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사실 일반 학생들에게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타자가 휘두른 배트에 포수가 맞아서 다칠 수도 있고, 또 공을 던지다가 본의 아니게 신체 일부를 맞아서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기를 숙달을 한 이후에 해야겠고,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지금 야구 동호인 야구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여 부상을 방지해야 하고, 경기 전에 그라운드의 상태도 점검을 해서 많이 뛰어다니고 순간적인 움직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 상태나 돌이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서 잠시 멈춰놓고 읽어보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시고 예시답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전에 선생님하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경기하기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선수 감독으로 이루어진 2개의 팀이 필요한데 몇 명이다? 선수는 최소한 9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명타자까지 생각한다면 10명이 각각 있어야 돼서 한 반이 20명이면 정말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거죠. 팀에 속하지 않은 친구들 중에서 경기 운영 등 역할을 할 사람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역할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야겠습니다. 한 팀은 선수 10명, 감독 1명으로 구성하게 되고요. 감독을 할 학생이 없다. 그러면 팀 내에서 이제 선수를 중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요즘에는 한 학급에 20명 내외인 학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타자나 주자가 아웃되는 경우에 투수에 관한 규칙은 정식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대로 따르실 필요는 없고요. 상황에 맞게 그때 체육선생님과 함께 변형해서 학교에서는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칙으로 변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기 진행은 선수 명단 제출 및 경기 방법 안내, 양팀 선수와 감독 인사, 주의사항 전달, 공격과 수비의 순서 결정 및 경기 시작, 경기 진행 및 휴식, 경기 종료. 우리가 학교에서 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지켜서 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사, 또 경기 끝나고 서로 격려해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 스포츠 생활 속에서는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배운 사람의 스포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참여 시에는 여러 가지 안전 보호대들이 있는데 구비를 하시기를 권장을 하겠고요. 경기 정리 잘 해야 되고, 또 평가, 그 경기 후마다 서로 피드백을 주어서 다음엔 좀 더 즐거운 경기가 될 수 있도록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에는 또 여러 역할들이 있잖아요. 심판은 주심 1명에 누심 3명 이렇게 배치가 되고, 선수는 이런 9개의 포지션에 따라서 배치가 되고요. 코치나 감독의 역할이 또 있을 것이고, 야구 기록원이 또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이 야구를 적용을 한다면 지금 보이는 페이지의 내용을 잘 참고해서 경기를 준비하고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야구는 이렇게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6강 배드민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